35년 동안 우리나라의 말과 이름마저 빼앗으려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100년 전 그 나라는 한국어 교육을 막고 우리 민족을 강제로 억압하고 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장래희망을 한국어 선생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로 이루어진 조용한 승리입니다. 총칼도 전쟁도 없이 오직 언어의 힘으로 이뤄낸 변화. 이제 일본의 교실에 울려 퍼지는 건 사요나라가 아니라 안녕하세요입니다. 과연 일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한 뒤 런던의 명문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국제 인증 프로그램을 가르쳤고 많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도우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실력이라 자신하며 새로운 도전으로 일본 도쿄의 대형 외국어 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죠. 다행히 학력과 경력이 모두 인정받아 매우 좋은 조건으로 채용됐습니다. 정규직 계약, 연 2회 보너스, 주거 보조금에다 학원 내 영어부서 최고반의 수업까지 맡게 되었으니까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선택은 인생 최고의 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쿄 생활 초반, 저희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기업 임원, 대학생, 취준생까지 다양했고 수업 후에도 개인 코칭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았죠. 동료 강사들과 교류도 활발했고 학원 측에서도 저를 핵심 인재로 여기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르다는 평이 따라다녔고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더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예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작고 조용하게 다가왔지만 어느 순간엔 저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퇴근길 들르던 서점에서였습니다. 영어 학습서들이 놓였던 진열대가 갑자기 한국어 관련 서적으로 채워졌더군요. 토픽 완전 정복, 한국어로 취업하기, 한류스타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다 취업에 강한 언어, 한국어라는 표지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뒤 지하철역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마주쳤습니다. 대형 광고판에는 인기 일본 배우가 나와 당신의 미래, 한국어가 답이다라는 문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마스터 클래스라는 온라인 강좌 포스터도 붙어 있더군요. 그제야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수업 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최상급 비즈니스 영어반에 출석하던 30대 직장인 하루나 씨가 수업 후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수업은 이번 달까지만 듣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요즘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나 씨는 일본 내 대기업 통신회사 본사에서 전략기획팀으로 근무 중이었고 최근 본사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내에서는 이미 한국어 능력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출장을 다녀온 팀장들은 모두 한국 기업의 업무 속도와 대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만 잘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한국어 못하면 중요한 회의에 끼지도 못해요.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영어는 기본, 한국어가 핵심이 된 거죠. 그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고 그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다음 수업부터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학생들의 대화도 바뀌었습니다. 너 토픽 시험 접수했어. 난 다음 달 3급 도전하려고. 삼성 인턴 자격 요건이 토픽 4급 이상이라잖아. 지금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먹혀. 우리 팀장도 그러더라.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 파트너랑 직접 미팅해야 하니까 한국어 학습 시작하라고. 학원 내부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직원 게시판에는 한국어 강좌 홍보물이 걸렸고 4층의 한국어 강의실은 항상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한국어 선생님 주변엔 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표현을 서로 따라하며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생 둘이 점심을 먹으며 나누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 BTS 때문에 한국어 시작했는데 요즘은 진짜 취업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서울에 사무소 낸데 다음 인사이동 때 기회 잡으려면 토픽 5급은 따야 해. 이런 광경 속에서 영어 강사로서의 저는 점점 소외되어 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영어부 전 직원이 호출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원장님의 표정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영어 수강률은 28%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어 수강률은 87% 상승했죠. 학원 경영 차원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영어부 일부 강사분들과의 계약을 부득이하게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긴장된 한 주가 지나고 결국 저도 명단에 들었습니다. 계약은 한 달 후 종료, 재계약 불가. 이 통보는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명문대 출신, 다년간의 교육 경험, 영어권 강사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린 듯했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괴로움은 깊어졌고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 누운 채 유튜브를 무심코 넘기다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교사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이었고 썸네일엔 활짝 웃는 외국인 교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캐나다 출신 영어 강사였고 한국 국제학교에서의 생활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력과 태도를 봅니다. 누구나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대신 전해주는 듯했어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 지혜. 예전에 일본 유학 시절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였죠. 지금은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에서 영어 강사 자리 있어? 지혜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 정도면 한국에서 대환영이야. 오히려 왜 아직 안 왔는지 의문일 정도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위로 같았고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한 달, 짐을 싸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한 시간으로 쓰기로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제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자신이 이제껏 익숙하게 지내왔던 모든 공간과 사람들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활주로를 지나며 바라본 창밖의 서울은 무언가 달라 보였어요. 도시 위로 뻗은 고속도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건물 위에 적힌 낯선 글자들. 한글이라는 문자조차 어딘가 따뜻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국의 효율성과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깔끔했습니다.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된 대합실, 곳곳에 배치된 안내 키오스크,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병기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에요. 마치 거대한 공간 전체가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 서비스도 이렇게 세계적일 수 있구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지혜는 여전히 밝고 활기찬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잘 왔어.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었지?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솔직히 일본을 떠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근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혜는 준비해둔 차량으로 저를 강남의 임시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고 도시 곳곳에 깃든 역사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에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혜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한 유명 국제학교에서 교무행정과 입학상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학교는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IB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하며 세계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 과정입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서 이 프로그램을 맡아 수업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점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혜는 제게 국제학교 교직이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은 외국인 선생님도 많고 지원자도 많아서 무조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 대신 IB 경험 있는 내 이력은 확실히 눈에 띄긴 해. 그 말은 겁이 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다잡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 지원서를 들고 두세 군데의 국제학교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면접은 진지했고 질문은 깊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한국어로 간단한 소통은 가능하신가요? 와 같은 질문들에 저는 최대한 성의껏 답했지만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엔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하다고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어도 못하니까 의사소통 하나에도 자신감이 없어졌어. 지혜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한 것뿐이야. 한국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수업 첫날, 강사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칠판에 또박또박 적으며 설명했어요. 이게 기역, 이건 이렇게 합쳐서 가가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자음과 모음이 소리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어요. 그 구조가 너무나도 직관적이어서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기반으로 조합된다는 점, 배우는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 24개의 자음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문자 체계가 이렇게 빠른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강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백성들이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만든 문자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 문자가 만들어진 철학과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나누던 대화 속 단어 하나하나가 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라도 들리는 순간마다 뭔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던 언어가 서서히 감정과 일상의 결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교보문고에서 한국어 학습서를 살펴보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말했죠. 에밀리, 내가 지금 겪는 이야기들 꼭 기록해봐. 너처럼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교사로서의 여정이라는 제목이 문득 떠올랐고 그날부터 매일 밤 하루 동안 배운 표현과 문법, 그리고 그날 있었던 감정의 변화까지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한국어 수업 중에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것에 기뻐했고 어떤 날은 지하철에서 표지판을 혼자 읽어냈다는 것에 뿌듯해했죠. 그러던 중 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대학생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교육 관련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아니세요? 글 읽고 정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저도 외국어 교사가 꿈인데 선생님 덕분에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어도 저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느끼기 위해서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여정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봄바람이 불고 길가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설고 어색한 감정은 점점 설렘과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말 그대로 한국어가 제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했죠. 학원 수업 외에도 지하철 안내방송, 카페의 메뉴판, 거리의 광고, 문구까지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학습 구조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단위를 결합해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예외 규칙이 넘쳐나는 언어들과는 달리 한글은 철저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처음에는 가, 나, 다부터 시작했지만 어느새 짧은 문장을 읽고 쓰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직관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런던에서의 안정된 일상, 일본에서의 도전,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진짜 원하던 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삶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혜의 소개로 몇몇 국제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예상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했어요. 인터뷰는 성의껏 준비했지만 한국은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능한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영어 교사 자리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어느 면접에서는 한국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국어로 학부모와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한국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전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며 교감할 수 있는 언어 말입니다. 그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노부부와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책을 찾고 있다고 하자 할머니께서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세요? 한국어 공부하시나 봐요. 이 코너에 쉬운 한국 문학책들이 있어요. 우리 손녀도 외국에서 자랐는데 요즘 한글 배우는 재미에 빠졌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 학습 일지를 더욱 성실히 썼고 블로그에도 하루에 한 문장씩 직접 써보는 연습을 추가했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런던에서 서울까지 교사로서의 여정으로 정했고 저의 일상과 배움을 차곡차곡 담아갔어요. 블로그 방문자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망설이는 분들, 혹은 같은 교사로서 커리어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저도 런던에서 한국에 온 영어 교사예요. 아직 적응 중인데 에밀리님 블로그 덕분에 많이 힘이 나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이 여정이 단순히 제 삶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국제학교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원서에 제가 한국어 학습 중이며 블로그를 통해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거든요. 면접에서 교감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블로그에 쓴 글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국 교육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혹시 학생들에게도 이런 식의 문화 교류 수업을 기획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과 세계의 문화를 잇는 다리 같은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며칠 뒤 채용 확정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민과 불안, 좌절과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블로그에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 교사 생활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고 한국어로 적는 짧은 에세이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여전히 배우는 중이지만 그 배움의 과정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요.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4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은 따뜻함을 넘어 제법 강렬했고 녹음이 짙어진 거리 곳곳에서는 여름의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풍경도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도 이제는 익숙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마침내 국제학교 교사로서의 자리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중대형 규모의 국제학교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베트남, 일본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러시아, 브라질, 심지어 케냐에서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이 모인 교실이었죠. 처음 교직에 복귀했을 때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조금은 긴장됐습니다. 런던에서 교편을 잡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은 다국적 문화 속에서 자라나 한국 문화와도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사로서 저 또한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과 열린 시각을 유지해야 했죠. 수업 중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일본에서 전학 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하나코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음 주말에 같이 한국어 공부하실래요? 저 요즘 한국어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전히 한국어 인기가 많나요? 하나코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일본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제일 인기 많은 제2외국어예요. 중간고사 선택 과목으로도 있고요. K-드라마, K-팝은 기본이고 엄마도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국어 자막으로 공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최근엔 대학교 입시에서도 한국어를 반영하는 곳이 늘었다고 해요. 그 순간 일본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책방에서 사라지던 일본어 교재 대신 한국어 교재들이 늘어나던 풍경, 학원에서 급하게 만들어지던 한국어 회화반, 그리고 저를 압박했던 현실적인 위기까지요. 그 기억이 지금의 하나코의 말과 겹치면서 묘하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하나코,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즐기고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아요. 하나코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나중에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일본에서요. 지금처럼 한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코의 미래가 한국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훨씬 잘 맞는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단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전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의 문화, 사람들, 교육 시스템, 그리고 언어까지도 저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국어를 배운 시간은 그 자체로 값졌습니다. 단순히 회화를 넘어서 수업 중 한국어로 간단한 설명이나 유머를 섞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학부모와의 기본적인 소통도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중 언어로 수업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저의 경쟁력도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글은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덕분에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놀랍도록 빠른 시간 안에 습득이 가능한 언어였어요. 한글을 배우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언어가 철저히 소리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도 단어를 조합하고 읽는 과정이 마치 블록을 쌓는 것처럼 단순하고 재밌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흔히 겪는 복잡한 예외 규칙이 거의 없다는 점도 저에겐 큰 장점이었어요. 제 블로그 런던에서 서울까지 교사로서의 여정은 이제 작은 커뮤니티처럼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 쓴 에세이를 실어보기도 했고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를 처음 접한 외국인으로서 느낀 감동을 정리한 글이 특히 큰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어는 인간을 배려하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글은 사람의 입모양과 소리 구조를 반영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배움 그 자체에 대한 따뜻한 배려이자 철학입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해외 교사 네트워크에서도 언급되었어요.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저 또한 배움의 동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저도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의 글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댓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단지 나라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그 배움 속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함께 걸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퇴근길에는 한글 간판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이고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배움의 불빛이 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 여정을 조금 더 걸어갑니다. 성장하고 연결되고 살아가는 길 위에서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해준 귀한 선물입니다. 이 나라와 이 언어, 이 문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에밀리의 여정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에밀리의 앞날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산책 TV였습니다.